반갑습니다, 학생들. 이정영입니다. 자, 이제 어느덧 한국사 학습지 15번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후삼국이 성립하고 통일되는 과정까지의 모습입니다. 잠깐 13번 학습지의 내용을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학습지에서 우리는 통일신라 말기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모습을 살펴보면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진골 귀족들 사이에서 발생했던 왕위 쟁탈전. 그리고 왕위 쟁탈전의 결과 왕의 힘이, 왕권이 약화되었습니다. 통일신라 말기의 혼란 두 번째는 각 지역의 지방 세력이 등장합니다. 중앙정부의 간섭을 벗어나서 새롭게 등장한 이 지방 세력을 우리는 호족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통일신라 말기의 혼란 세 번째는 바로 농민봉기입니다. 중앙정부의 가혹한 세금 수탈에 저항하는 농민봉기가 신라 각지에서 일어났다고 했죠. 이러한 혼란 상황 속에서 등장한 여러 호족들 중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두 명 얘기했죠. 바로 견훤과 궁예입니다. 신라의 조그마한 지방의 장수 출신이었던 견훤은 옛 백제 땅, 전라도 지방의 그 세력을 크게 확대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전주, 당시에는 완산주라고 불렸던 도시의 수도를 정하고 새롭게 나라를 건국합니다. 이때 새롭게 정한 나라의 이름이 바로 백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국 통일 이전의 백제와 견훤이 세웠던 백제를 구별하기 위해서 역사 교과서에서는 견훤이 세운 백제를 후백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견훤이 세운 후백제는 철저하게 신라에 대한 적대 정책을 펼칩니다. 견훤이 즉위할 때 외쳤던 구호가 억울하게 신라에 의해 멸망한 백제의 원한을 풀자였기 때문이었죠. 자, 신라가 지금 조금씩 쪼개지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한편 오늘날의 충청북도, 경기도, 강원도 지역에서는 궁예라고 불리우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궁예는 통일신라의 북부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한 뒤에 오늘날의 개성이라고 불리우는 송악의 수도를 정하고 새롭게 나라를 건국합니다. 이때 정한 나라의 이름이 바로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궁예가 세운 고구려와 주몽이 세운 고구려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궁예의 고구려를 후고구려라고 부르죠. 궁예 또한 옛 신라에 의해서 멸망한 옛 고구려의 한을 풀겠다라는 구호를 들면서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송악, 개성의 도읍을 정했던 궁예는 훗날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고 나라의 이름을 후고구려에서 마진, 태봉으로 각각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궁예는 소위 말하는 미륵신앙을 이용한 전제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내가 바로 미륵부처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따르라 라는 구호를 궁예는 들었던 것이지요. 자, 이리하여서 통일신라는 다시 세 개의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900년 견훤이 건국한 나라인 후백제, 901년 개성에서 송악에서 건국하고 철원으로 천도한 나라인 후고구려, 그리고 이제 경상도 지역으로 그 영역이 좁아진 신라.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함께 존재하는 시대를 우리는 후삼국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사이의 대결이 치열하던 가운데 후고구려의 임금이었던 궁예는 후고구려 여러 신하들의 마음을 잃게 됩니다. 지나치게 가혹한 통치와 미륵신앙으로 인한 전제정치에 수많은 신하들이 궁예에 반감을 가지게 되고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궁예를 몰아내고 새롭게 임금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왕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왕건은 송악 출신의 호족으로서 궁예가 다스리는 후고구려에서 시중이라는 직책, 2인자입니다. 나라의 두 번째 직책까지 올랐던 명망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궁예가 쫓겨난 이후 왕건이
즉위하게 되고 왕건은 나라의 이름을 고려라고 정하게 됩니다. 이래하여서 후고구려가 멸망하고 고려로 나라 이름이 바뀌고 다시 고려, 후백제, 신라가 대결하는 후삼국의 구도가 진행됩니다. 918년 건국된 고려는 신라와는 친선 정책을 펼치고 후백제와는 대결하였습니다. 고려의 태조 왕건이 실시했던 신라와의 친선 정책, 후백제와의 대결 정책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이 927년 있었던 공산전투입니다. 학습지 뒷면 아래쪽 각주 5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27년 견훤은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신라의 55대 임금이었던 경혜왕이 살해되고 새로운 임금으로 경순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한편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은 고려의 태조는 직접 지원군을 이끌고 신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라로 향하던 고려의 군대는 후백제군의 기습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의 대구 팔공산 근처에서 기습 공격을 받고 고려군은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마터면 고려의 임금이었던 태조 왕건도 죽을 뻔했던 사건이었지요. 이를 공산전투라고 부르게 됩니다. 927년 공산전투 이후에도 고려, 후백제, 신라 사이의 대결은 계속됩니다. 이러던 가운데에 후백제 임금이었던 견훤이 고려에 항복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견훤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 신검, 둘째 아들 양검, 셋째 아들 용검, 넷째 아들 금강이 있었습니다. 견훤은 자신의 후계자로 넷째 아들이었던 금강을 왕위에 올리고 싶었으나 이에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이 반발하게 되고 결국 아들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 후계자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넷째 아들이었던 금강은 사망하게 되고 견훤은 왕자리에서 쫓겨나서 금산사라는 절에 갇히게 됩니다. 금산사에 유폐되어 있던 견훤은 결국 기회를 틈타서 고려에 항복하게 됩니다. 935년 후백제 견훤이 고려에 항복한 이후 신라의 임금이었던 경순왕도 스스로 고려에 항복하게 됩니다. 신라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하게 된 것은 고려 태조가 꾸준하게 펼쳤던 친신라 정책이 그 결실을 맺었다라는 뜻도 되겠지요. 이렇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신라를 완전히 흡수한 고려는 드디어 후백제에 대한 마지막 공격을 실시합니다. 936년 고려군과 후백제군 사이에 전투가 발생하게 되고 이 전투에서 고려군이 후백제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위당한 후백제군은 결국 고려군에게 항복하게 되고 후백제는 멸망하게 됩니다. 후백제의 멸망으로 인하여 통일신라 말부터 지속되어 온 오랜 기간의 혼란이 끝나고 다시 한번 하나의 통일국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나라는 바로 고려였던 것이죠. 자, 후삼국의 성립 모습, 고려와 후백제 신라 사이의 대결, 그리고 삼국의 통일까지 이루는 과정을 담은 지도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신라 말 혼란의 시대에서부터 후삼국이 성립되고 이 후삼국을 고려가 통일하는 과정까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략적인 사건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00년 견훤의 후백제 건국, 901년 궁예의 후고구려 건국. 하지만 궁예는 미륵신앙을 이용한 전제정치로 인하여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잃게 되고 918년 결국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왕건이 왕이 됩니다. 이때 왕건이 왕이 되면서 새롭게 세운 나라의 이름이 바로 고려였습니다. 고려와 후백제는 끊임없이 대결을 계속하죠.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927년 있었던 공산전투였습니다. 견훤이 신라를 침략하고
병해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세우자 고려가 이것을 구원하러 가다가 하마터면 태조 왕건까지 죽을 뻔했던 전투였지요. 이렇게 후백제와 고려 사이에 대결이 계속되다가 935년 후백제 임금이었던 견훤이 후백제 임금이었던 견훤이 고려에 항복하고 신라의 임금이었던 경순왕도 나라를 들어 고려에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936년 고려와 후백제는 최후의 전투를 벌이고 이 싸움에서 고려가 승리하면서 후삼국이 통일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후삼국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고려가 세워진 초창기 여러 임금들의 주요 정책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